다들 이 계약을 쓰게 됩니다. 그건 바로 계약입니다. 요건만 맞으면 부가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가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가를 살 때 세금은 취득세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생각하고 무심코 계약을 했다가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리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상가 매매를 할 때 절대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것, 바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상가를 구입할 때 취득세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사실 절반만 알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 상가를 살 때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상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가를 사업용으로, 그것도 과세사업용으로 쓰는 순간부터입니다. 임대를 하든 직접 장사를 하든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상가 매매에는 간접세라는 게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가 붙습니다. 첫 번째, 상가 소유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업자인 경우. 두 번째, 그 상가를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그 상가를 매도할 경우입니다. 매수자에게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분쟁이 터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진짜 많이 싸우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계약서에 매매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또는 별도인지 이걸 제대로 안 써놓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함인 줄 알았다라는 입장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으려던 금액에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몇 천만 원 때문에 계약 자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계약서 특약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특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매매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입니다. 특약이 불명확하면 실무 판례에서는 매매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약에 명확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가세는 토지 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라는 점인데요. 토지에는 면세이고 건물 공급에만 부가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가 매매할 때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투자하게 되는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과 대지권이 세트라서 통상 계약서에는 대지권 포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 처리를 할 때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구분해서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10% 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가 매매 가격이 10억 원이고 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토지 5억에 건물 5억, 이 경우 건물 5억에 대해 10% 부가세 5천만 원, 즉 이 5천만 원은 매수자가 매매 가격 10억과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매도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부가세 5천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근데 매수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 상가를 임대업과 같은 과세사업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부가세 5천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받은 5천만 원을 그대로 납부하고 매수인은 5천만 원을 냈다가 다시 환급, 즉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쓸데없이 귀찮고 부담만 생기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들 이 계약을 쓰게 됩니다. 그건 바로 포괄양수도 계약입니다.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요건만 맞으면 부가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요건입니다. 특히 구분상가나 집합건물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놓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보통 다음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상가 임대업에 관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권리금에 관한 권리 의무, 미수, 미지급 등 사업 관련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을 통째로 승계해야 합니다. 매수인도 같은 임대업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즉 상가 건물만 덜렁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상가에서 돌고 있던 임대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넘기는 것, 이것이 돼야 이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실무에서는 상가 거래의 핵심 테크닉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 매매에서는 과세 사업에 사용 중인 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 부분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 두 번째, 부가세는 토지에는 안 붙고 건물에만 붙는다. 세 번째,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포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불명확하면 포함으로 볼 위험이 있다. 네 번째, 상가 임대업이라는 사업 전체를 임대차, 보증금, 권리, 의무까지 통째로 넘기고 매수인이 같은 업종으로 승계를 한다면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부가세를 피할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구분상가 거래에서 수천만 원을 날리는 리스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런 실무에서 진짜 필요로 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월세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